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특별한 날을 맞아서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봤는데요. 떡진 머리에 트레이닝복을 입으시고 절대 애매한 취향은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동안 찬티, 안티분들 모두 정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볼매 청송촌놈 신청한 전문가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욕은 안 되고 교양 방송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필명이 교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예측 거의 다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 건더기 건지는 방송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단언시황으로 1년을 꽉꽉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전문가들은 진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거나 밴드 범위를 엄청 넓게 줘서 발 뺄 구석을 만드시던데 우리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에 우리가 주식이 선행성인데 항시 후행성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로만 제가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2부 편에서는 사전에 주식을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제가 아침에 시황하고 맞았는 것 동그라미, 애매한 거 세모, 틀린 거 X를 해보면 신뢰도가 거의 80% 이상의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픈하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사전에 주식이나 선물 주가 지수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년 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왜 종목을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수 매매에 집착을 하세요?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의 주가의 88%가 종합주가지수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일에 같은 고점이거든요. 네. 네, 같은 고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합주가지수 고점 날 모든 종목의 88%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종목 선정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고지수고 우리가 항시 남보다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낮게 살려고 습관 때문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를 정확히 캐치함으로써 팩트를 봄으로써 그 지수는 3일 차이로 늦어도 3일 내로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고점을 찍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여러분 치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늦어도 3일 차이로 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2019년 끝자락에서 주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예측 제일 궁금하셨죠? 2020년은 상고 하저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던데 전문가님은 경자년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뭐 특이한 게 여러 개가 많습니다. OECD 중에 대외 의존도가 첫 번째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외풍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의 주가를 굉장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기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데이터로 보면 주식은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지 않고 적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데 저는 내년 증권이 올해와 거의 똑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 것 같으면 주가가 절대 주식가 연봉으로 절대 움직이지 꼭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터치하는 게 3년 평균가예요. 3년 평균가인데 3년 평균가를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3년 평균가는 꼭 다입니다. 3년 평균가 다인데 3년 평균가가 원래 그 고점이었어요. 2250포인트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점 이게 이제 평균가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가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평균가 전후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2250을 기준으로 양 사이드에 200포인트 움직일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가격의 D마크 차트라는 차트입니다. 가격의 D마크 차트인데 이 가격의 D마크 차트가 우리가 주가를 예측할 때 모든 차트가 후행성인데 선행성으로 나오는 차트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차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가격 D마크 차트입니다. 이 가격 D마크 차트의 중심선은 절대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가가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그런 굴곡이 심한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데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거를 좀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 아, 네, 못 간다. 일단 예. 확인을 해봤고요. 단기적인 시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상태는 정배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흐를 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질 것이다 할 때 저 혼자만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못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러분 특이한 그 주가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선거란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선거 메리트 있는데 뭐 요즘에 모든 연금공단이나 펀드들 이럴 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전제국가는 절대 아니지만 선거를 두고는 주가가 나빠진 적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 뭐 조삼모사라도 주가는 선거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가 이제 이게 기관이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오늘 제가 그 사이 발표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의 허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근데 못 간다고 하셨는데 예. 갑자기 선거 전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것 아니요, 같은데. 그게 이제 한 200,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나빠지지 않고 네. 그 지수에 관련 주식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고 지금 지수에서 한 100에서 150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 그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박은 안 가고 대박은 중박 절대 날 수가 정도는 없는 간다?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박이 나려면 우리나라는 D램 반도체 가격이 분명히 반등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 D램 반도체 가격이 거의 속된 말로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대박은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매일매일 방송을 하시고요. 그래서 마케돈 일부를 꼭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환율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야말로 정말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1115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8월 달에 1223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160원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더 내릴까요? 더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중에 대외 의존도가 1등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원화와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보통 그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이 제일 이제 그 주가가 우리나라가 실적이 좋아지고 나쁘고에 따라 보다도 원화를 제일 많이 민감하게 봅니다. 민감하게 보는데 제가 이제 요 데이터를 제가 항상 이제 그 여러분들이 기관이 외국인들이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주식을 고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시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외국인의 동향 자체가 이제 뭐 똑같으면 되는데 증권사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을 때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액션은 틀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요. 원화와 주가는 분명히 반대로 갑니다. 원화와 주가는 분명히 반대로 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 강세일 때,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1200원에서 1100원 가는 걸 강세라고 하죠. 강세일 때 주가가 약하고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 반대가 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화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쪽이 원화의 가격이고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원화가 약세일수록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애매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애매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항시 1150원대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를 보면 1150원 가기가 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물가 보면 뭐 사보면 우리나라의 적정 그 환율은 제가 볼 때 1120원에서 1150원 사이인데 지금 원화가 전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화가 1160원, 제가 최근에 보면 1150원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된 1150원 밑으로 가면 대박내 1150원 밑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가 특히 D램 반도체하고 굉장히 상관이 돼 있는데 D램 반도체 가격이 좋을 때 이게 1150원 밑으로 과감하게 가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못 가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순차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0원 밑으로 가면 주식을 사라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황이 제일 궁금하셔서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1월 단기 전략은 못 들은 것 같다고 궁금하시다고 여쭤보시는데 왜 항상 전략을 세우실 때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주시잖아요. 1월 한번 예상을 해주실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불이토끼 12월 달에 매일 하는 거 알고 그 성금을 큰 분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1월 달 시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명절 든 달이 있거든요. 명절 든 달은 전달과 비교하지 않고 1년 명절과 비교를 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아리마 기법이라고 하는데 1월 시황은 보통 1월 명절 전에는 출금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월 시황은 크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12월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ELW를 엉간하면 하지 마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떴다고 ELW를 그 푸스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요즘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ELW 푸스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ELW가 이제 만기가 다 돼버리니까 이제 끝나버리는데 그 나머지 만기가 1월이 아니고 2월이나 3월 있는 분들은 풋을 갖고 있다면 갖고 계셔도 충분히 되고요. 1월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 1월 우리가 이제 그 주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시 보는 게 이제 보통 주에 그 제가 월도 그렇고 주도 그렇고 3주 입평은 꼭 한 번씩 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첫 번째 드리는 팩트인데요. 3주 입평, 3개월 입평은 꼭 다이거든요. 다이는데 지금 이번 주에 3주 그 입평 자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3주 전에 그 캔들이 없어지면 3주 캔들이 이게 굉장히 이 캔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3주 캔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해요. 이번 주도 그렇고. 그리고 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도 3개월 월입니다. 3개월 월. 그 이평이 여기 이제 월은 3이 있어요. 3개월 평균이 항시 이걸 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터치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평을 한번 이렇게 보면 3개월 이평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3개월 이평 쪽으로 빨리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면 이번 달에 만기, 특히 만기의 1월 달은 크게 재미가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장세다. 1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100억짜리 핵심 기술 중에 겨우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특강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100억짜리 나머지 기술 면면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진짜 삼성전자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뭐 50% 이상 상승했고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7만 원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더 간다고 보던데 전문가님은 반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용장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계기라도 있습니까? 예, 그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돈 많이 버셨잖아요. 예, 삼성전자. 저는 그 뭐 같은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삼성전자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가장 화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신용 관계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신용 관계를 보면. 삼성전자가 신용관계 이게 이제 그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났냐면 삼성전자를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뭐 점쟁이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의 자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신의 우리 자식이요? 이 안신혜 앵커님도 저번에 안데 제가 이게 다른 방송국에서 이걸 하다가 굉장히 그 벌금을 좀 많이 냈어요. 욕하는 바람에 했는데. 교양 방송 하셔야죠.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를 사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제가 그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스님, 유명한 뭐 그 신당동 누구 푸닥거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물어봤어요. 이걸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그때는 주식이 없을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면은 주가는 100% 제일 저점입니다.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제가 이걸 거의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20년. 이게 얼만큼 정밀하냐면요. 이거는 결론은 뭐냐? 이 삼성전자 사는 사람이 연금공단이거든요. 연금공단의 정보가 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쪽집게처럼 제일 저점에 살 수 있고 쪽집게처럼 제일 고점에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피셜이에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관들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환율을 했습니다. 환율사인데 기관들이 사는 거는요. 기관들이 꼭 살 때 삼성전자 신용 샀던 사람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개인들을 물미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용이 제일 바닥일 때 주가가 제일 바닥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여기에서 12월 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 주가가 바닥이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어서 그때 제가 여러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모든 뻐꾸기들이 이거 폭락한다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또 삼성전자 오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신용이 안 뜨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제가 지금은 증권전산이 각 증권사에 나도 그 당시는요. 그 당시 증권전산 56만 원 주고 데이터를 새로 볼 때 그때 제가 급여 130만 원인데 56만 원 주고 따로 봤어요. 증권전산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저 따로 봤어요. 진짜 빚내가지고. 따로 보고 그때부터 제가 검증했는데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요. 손짓고 헤엄치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용하고 삼성전자 꼭 보십시오. 보면 백발백중입니다. 요거는. 궁금하면 500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에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는 금액이 필요 없고 신용이 올라갈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이 올라갈 때 매수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몇 달 동안 이 시간을 떠나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바이오에 대한 의견이 바뀌셨어요. 사실 악담 아닌 악담을 바이오주에 했는데 지금은 또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바이오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사라고 했죠. 사실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바이오주 왜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이 바이오가 실적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코스닥 그 기본을 할 때 실제로 코스닥 매도를 주구장창 불렀던 사람이 접니다. 엄청 제가 이제 원래 내내 코스닥은 이게 팔아야 된다. 계속 팔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바이오를 이제 사도 된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도 어쨌든 간에 바이오가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뭐 이제 법이 이제 뭐 지금 최근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2년 연속 적자에 3년 연속 자본 잠식하면 상장 폐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상장 폐지해버리면 바이오주 다 폐지돼 버립니다. 근데 폐지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정권에 폐지할 줄 알았어요. 폐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코스닥을 살려야 된다는 뉴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 이때쯤 되면 상장 폐지 종목이 막 올라와야 됩니다. 데이터로. 사실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공시에 상장 폐지 종목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 덮고 간다는 거거든요. 덮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12월 10일 정도 되면 상장 폐지 목록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나 못 봤어요. 나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이 상장 폐지 안 시킬 거다. 그러면 뭐냐? 바이오를 끄집어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주가의 가장 기본이 300일 이평입니다. 300일 이평인데 이 300일 이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일 이평이 왜 중요하냐면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항시 300일 이평에서 폭등을 합니다. 중국은 300일 이평에서 폭등하는데 지금 코스닥이 300일 이평 아래에 있습니다. 300일 이평 아래에 있고 코스피가 300일 이평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했죠. 여러분 코스닥이 300일 이평 위까지는 반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가면 모든 대형주들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오주는 적극적으로 가고 또 두 번째는 신용, 바이오 신용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 바이오가 많이 물먹은 이유가 신용 때문에 그런데 신용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바이오는 여러분 지금은 담아도 된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날 것 같지만 짧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바이오 종목 아니면 개별 호재 품고 있는 조그만한 종목 둘 삼성 중에 바이오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하게 되면 그 언급을 제한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사고로서는 도둑놈 사고다. 죄송합니다. 뭐 삼성 뭐 봐도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노코멘트 하시겠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예. 아주 XX다. X로 하겠습니다. 아 방송사고다. 여기까지 예, 하도록 그러니까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코스닥의 바이오 상위 종목들 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특집 이름이 청송촌농 활용백서입니다. 데일리로 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방송을 또 활용을 하면 좋을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데일리로 또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메모를 메모를. 월요일 그 이제 월 초에 항시 제가 지수하는 지수를 꼭 적어 놓으시고 주 같으면 주 초에 주 지수를 꼭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 적어요. 좀 적어 놓으십시오. 적어 놓으면 아, 이 친구가 실력 있나 없나를 알거든요. 제가 그럴 것이다. 명 이거 안 하고 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퀘스천 안 하고 무조건 뭡니까? 야구 방망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적어 놓고 하시면 여러분한테 분명한 도움되는 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도 좋지만 카메라 사진으로 캡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반복을 통해 워낙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라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 다 머릿속에 각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담은 여기까지지만 신창한 전문가의 100억 기술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송촌농 활용백서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2020년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격화되는 홍콩 시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끊임없는 악재 속 힘없이 내려앉은 2019년 한국 증시. 2020년은 다르다. 경기 반등, 패자 부활전, 비중 확대. 입을 모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증권가. 경자년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앞서 신창한 전문가의 열정적인 말씀 잘 들어보셨죠? 저도 이분 실물로 뵈니까 정말 연예인 뵙는 것 같고 참 신기한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창한 전문가의 타이밍 전략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전략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시장 전망을 해주실 거고 또 내년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보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센 종목 사면 돼요. 그 우리나라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항시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시 눌림목 종목을 좋아하는데 눌림목 종목 사지 말고요. 삼성전자보다 더 센 종목 사면 분명히 돈을 벌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전자 보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하고 주가하고 항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종합주가지수에 삼성전자가 항시 우세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3% 떴다. 그러면 3% 더 뜬 종목을 사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쌍끌이 매수, 늘리목 매수 이런 거 다 바꾸시고 삼성전자보다 센 종목 산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전에 알면 좋겠죠. 알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월초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월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초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이 주가가 이 월에 빠질 것인지 안 빠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것인지 안 빠질 보시면요. 이 월초에 3월 3개월 평균을 꼭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평균을 보면요. 이 3개월 평균은 여러분 그러니까 16달 16달에 한 달만 안 터치 안 하고 나머지 달은 거의 다 터치를 다 합니다. 3개월 다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평균에 그러니까 3개월 평균 위에서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3개월 평균 아래서 하면 주가가 뜬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그러니까 월과 주가 3주 평균, 3개월 평균 요거를 항상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평균은 위쪽에 있고 주 평균은 아래쪽에 있다. 이러면 뭡니까? 이번 주는 주가가 상하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월과 주가 아래쪽에 있다. 이러면 하방 쪽으로 갈 거고요. 두 개 다 위쪽에 있으면 상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을 꼭 여러분께서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주도 당연히 3주 평균입니다. 주도 이제 3주 평균인데 자, 주 3주 평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주 평균이에요. 주 3주 평균인데 주 3주 평균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죠. 주는 항시 먼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선행지표만 말씀드리고 후행지표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행지표로 나오는 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은 보면 D마크 차트랑 가격마크 차트가 있고 두 번째는 볼륨저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에 붉은 구름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이걸 다 해드릴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적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 3주 2평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달라 먼저 말씀드리고 그 3주 2평을 보면 이번 주 3주 2평을 보시면 보다시피 3주 2평에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 3주 2평은 꼭 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주 2평이 아래쪽에 있나 위에 있나 이걸 여러분께서 첫 번째 팩트로 적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격 지표에서 D마크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D마크 차트는 가격의 평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마크 차트가 여러분께서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떤 걸 알면 되느냐면 D마크 차트의 협곡 있는 쪽으로 주가는 꼭 큰 폭에 상승합니다. 요런 부분이 하고요. 요런 부분이죠. 협곡 있는 쪽으로 그 협곡 있을 때 3주 2평이 아래쪽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D마크 차트 있는 상태에서 D마크 차트가 있죠. 있는데 3주나 3월 2평이 아래쪽에 있다. 이래 되면 주가는 하방 쪽으로 크게 가고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있으면 위쪽으로 상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D마크 있는 쪽에서 뭡니까? 3주 2평이 위쪽에 있다. 주식은 무조건 상승 큰 폭으로 하고 D마크 아래쪽에 있으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여러분 체크가 안 맞으면 저절로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주 2평을 갖고 D마크를 합성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오늘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이 D마크 차트의 3주 2평이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요걸 여러분께서 꼭 봐주시면 됩니다. 봐주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 전체 종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거래지표입니다. 거래지표인데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자, 3주 입평 요거는 이제 원시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LRL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LRL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LRL 라인이 어마어마한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 입평의 추세 입평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중기적인 겁니다. 중기. 이거는 중기적인데 어떤 중기냐면요. D마크 차트 위에 LRL 차트가 위쪽에 있다. 이 LRL 차트가 무조건 주가는 LRL 차트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2주 연속 하락했다. 그럼 LRL 차트로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거는 제가 뭐겠습니까? 3주 입평에 3주나 3월 입평에 D마크 차트라고 했죠. D마크 차트인데 3주인데 근데 중기적인 건 뭡니까? 이 LRL 차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LRL 차트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그러면 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보면 자, 이제 단순 재우고요. 자, LRL 차트를 보면서 D마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D마크 차트 보면 자, LRL 차트 쪽으로 주가는 무조건 땡겨갑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 이 거래량도 우리가 입평을 볼 때 주식과 그 주식의 협동, 주식으로 간략하는 습관이 있지만 실제로 주식보다는 거래량이 더욱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행심리예요. 동행심리. 왜 동행심리냐면 주가가 그 거래량에 우리가 자 5일 이동 평균이 뭡니까? 5일의 평균이고 10일 이평이 10일의 평균이고 20일이 20일의 평균이죠. 거래량도 그래요. 거기에 많이 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단계 하는 사람 우리가 보면 택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다단계가 빠진 사람은 그걸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합리화를 합니다. 그거와 똑같이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많이 된 쪽에 사람이 글로 쏠리려고 하는 습관인데 이 LRL 차트인데 지금 LRL 차트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주가가 밀렸다가 터치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LRL 차트가 예를 들어서 LRL 차트가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LRL 차트를 한번 이거 중기적인 겁니다. 자, LRL 차트 주가가 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먹겠습니다. 협곡의 LRL 밑에 있다 했죠. 이럴 때면 이 주식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LRL 차트로 보는 중기시황은 단언컨대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예요. 중기시황은 100%입니다. 자, 여러분 3주 이평이 다 안 다일 수 있습니까? 3주 이평이 여러분 3주 3월 이평이 안 다일 수 있습니까? 무조건 다이겠죠. 무조건 다입니다. 자, 우리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이 LRL 차트가 거래량의 고향이에요. 제가 오늘 말이 빨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또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RL 차트를 여러분께서 꼭 보시면 그리고 LRL 차트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입니다. LRL 차트 안 다이는 경우 D마크 차트에 LRL 차트가 D마크 차트와 캡처되면은 같이 합성이 커플링이 되면 무조건 다이고요. LRL이 밑에 있다. 밑에 있으면 이 주가 올라갈 때 무조건 밀립니다. 그러면 LRL이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으면 뒤에 주가는 무조건 끄집어 올립니다. 여러분 주가를 사전에 끄집어 올릴지 사전에 내릴지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면 1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LRL 차트를 여러분께서 꼭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륨저 밴드 고요한데, 자, 우리가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중요한 거는 볼륨저 밴드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륨저 밴드가 선행성 지표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볼륨저 밴드는 90%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 볼륨저 밴드를 밖에 나가서 주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볼륨저 밴드는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20일 이평의 활동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볼륨저 밴드입니다. 우리가 볼륨저 밴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고점이라고 주가를 매도 쳤는데 주식이 더 가버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힘들죠. 이 부분이 볼륨저 밴드가 내가 고점이라고 했는데 주식을 매도를 쳤는데 가버립니다. 이게 볼륨저 밴드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볼륨저 밴드 잘못 본데 볼륨저 밴드를 볼 때는요. 볼륨저를 뭐를 봅니까, 여러분? 캔들이 다 있느냐 안 다 있느냐 보는 게 아니고 볼륨저 밴드의 폭을 봅니다. 이 진동폭을 봐요. 이 볼륨저 밴드는 폭입니다. 볼륨저 밴드는 이 폭을 봐야 돼요. 이 폭의 크기를 봐야 됩니다. 볼륨저 밴드를 켜놓고 캔들 차트에 볼륨저 밴드를 올려놓고 볼륨저 밴드를 켜놓고 이 차트를 만약에 안 친다. 그 사람은 볼륨저 밴드 싸구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폭을 내려놓은 차트가
BWI입니다. BWI. 볼륨저 밴드 BWI입니다. 이 BWI거든요. BWI가 뭐냐면 볼륨저의 진동폭을 말해주는 차트입니다. 진동폭을. 그 BWI가 제일 높다. 볼륨저 밴드의 폭이 제일 높다. 우리가 재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차트에 올려놓고 BWI를 안 보고 있다. 그 사람은 싸구라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MACD나 스토캐스틱을 많이 보는데 그때 우리가 뭐든 지표로 안 맞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노벨상 타야 될 뿐입니다. 왜? 지표 만든 분들이 거의 다 노벨상 타는 분들이에요. 그 지표가 왜 안 맞냐면 지표가 우리가 풀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다 못해요. 저도 배웠는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의 MACD나 스토캐스틱이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골든 크로스에 상승하고 데드 크로스에 하락한다 배웠죠. 근데 BWI 지표는 안 그래요. 상승할 때는 first입니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하락. 떨어질 때는 뭡니까? 슬로우죠. 그러면 이 말입니다. 자, 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는데 BWI가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조정받을 때 주식 사십시오. 그럼 주가가 1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다시 상승하면 뭡니까? 좀 더 기다려보시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뭡니까? 주가가 상승해가 떨어질 때 그때 BWI가 하락하면 조정이고 BWI가 상승하면 그거는 하락입니다.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였잖아요. 주가가 상승했는데 가만히 있거나 빠져. 조정받을 때 이게 조정인지 재상승하기 위한 조정인지 아니면 뭡니까? 하락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BWI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좋은 말 할 때 보세요. 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주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게 뭡니까? 조정 부분입니다. 조정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 너무 MACD 스토캐스틱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BWI를 보인다. 왜 볼륨저 밴드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볼륨저 밴드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자, 볼륨저는 제가 몇 했으면 90% 정도의 점성이 있다. 볼륨저 밴드 여러분 진짜 멋지게 이용하는 거.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걸 교묘하게 거부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볼륨저 밴드 가장 신뢰도가 우리가 2평 있는 게 61평입니다. 61평. 61평에다가 여기다가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하나 더 넣어버리십시오. 볼륨저 밴드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더 넣어버립니다. 자, 볼륨저. 근데 이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하냐면 5볼륨저 밴드로 맞춰버립시오. 5볼륨저 밴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5볼륨저든지 10볼륨저, 20볼륨저, 60볼륨저 밴드든지 주가는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은 어디겠습니까? 60볼륨저 밴드, 5볼륨저가 꼭지 있을 때 무조건 주가는 뭡니까? 고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점이에요. 동의하면 1번. 1번. 네. 여러분 무조건 저점은 뭡니까? 볼륨저 밴드 밖에 나갈 때가 저점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쓰면 주가가 볼륨저 밴드 100개 이탈할지 안 할지도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60볼륨저 밴드 이탈하더라도 5볼륨저가 밖에 나가면은 주가는 어떻게? 주가는 어쨌든 간 5볼륨저 안에서도 놀고 60볼륨저 밴드 안에서 놀게 돼 있거든요. 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륨저 밴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쨌든가 볼륨저 밴드 안에 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증권하는 사람 소망이 뭐 통일이 주랍니까? 아닙니다. 미수 5배 걸어가 저점에 하한가 걸어가 상한가 가는 게 우리 증권하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소원. 아니면 아이락하십시오. 내 말 틀렸다 가면. 하한가에 5배 걸어가 상한가 가면 그날은 완전만 진짜 옷 벗고 온 동네 뛰댕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고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뭡니까? 5볼륨저가 60, 20볼륨저 쓰지 마시고요. 20볼륨저는 강도만 볼 때 쓰시고 고점과 저점은 60볼륨저 느긋한 마음으로 60볼륨저가 어디 10볼륨저 밖에 특히 10볼륨저 선이 2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3개 올라갈 때 이런 거는 제가 이때 했죠. 여러분 무조건 과열이다. 아무도 과열이를 않겠습니다. 내만 과열이를 했어요. 제가 6개 증권사 방송 다 봅니다. 아침 시황. 내가 그때 나는 이때요. 모든 사람이 시황이 3천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절대 왜 60볼럼자 100개 나가서 주가는 여러분 2평 중에 가장 신뢰도 높은 게 61평입니다. 61평에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점이라고 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준 분 많네요. 그래서 여러분 60볼럼자 밴드에서 항시 10볼럼자를 같이 쓰시면 더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매매 포인트.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여러분한테 항시 자, 여러분 우리가 자, 61일평이 가장 중요한 이평입니다. 자, 61일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나 이평이나. 우리가 61일평을 사용하지 못하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61일평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61일평을 사용하지 못하면 절대 이평. 자, 이평을 보면요. 이평은 여러분 61일평과 61일평을 뛰어넘을 때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11일평 움직일 때는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합니다. 10번 보면 정들어요. 10번 보면. 60일 보면요. 그건 내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61일평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61일평의 종리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 종리격이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60일 과거보다 내 캔들이 더 높으냐 안 높으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가가 캔들이 61일평 위로 올라가더라도 과거 60일 캔들보다 내 자리가 더 높으냐 안 높으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걸 쉽게 보는 법이 뭡니까?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이 종리격이 높을 때 무슨 구름으로? 붉은 구름으로 바뀝니다. 일목균형표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저 친구가 맞나 안 맞나? 저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저 고향이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벽지수당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봉화군 춘향면이고요. 춘향군 석보면입니다. 석보면. 그 다음에 청송군 부동면이에요. 얼마 주면 오지 수당 주는데요. 오지. 거기서도요. 더 20리 걸어가야 돼요. 주산지에서 1시간 더 걸어가는 데가 저 태어난 곳입니다. 대문다리 절골칸 데 저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서울화가 큰 차 타고 벌만큼 잘 살면요. 상위 1%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해가지고 성공한 것만 여러분이 알려줍니다. 카드라 절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다 필요 없습니다. 구름마 보십시오. 구름마. 왜? 캔들이 구름에 닿였을 때 자, 61일평 캔들이 구름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은 항시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캔들이 구름에 닿였을 때 캔들이 구름에 자, 내가 캔들이 61일평 닿였습니다. 구름은 항시 26번 먼저 나와요. 캔들이 구름에 닿였는데 앞에 구름이 어떻게 해요? 앞에 구름이 바뀌면은 그거는 바뀝니다. 근데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구름이 안 바뀌어서 지지받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자, 요때 보십시오. 이때 앞에 구름, 이때 앞에 구름 한번 보십시오. 틀리죠? 제가 이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관적이 있을 때 내겠어요. 뭐인가? 61일평 하방 이탈 때 구름이 붉은 상태에서는 주가는 분명히 반등한다. 외우십시오. 내가 보통 우리가 주식이요. 61일평까지가 38%고 60일 이후에 62% 상승합니다. 보통 주가는. 61일평, 제가 여러분들한테 61일평 주가가 대세장 자체가 약세일 때일 때네요. 약세일 때. 약세일 때로 일수록 센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하는 게 뭡니까? 61일평 위에 주식 사라, 31일평 위에 주식 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경기일수록 누가 제일 잘 삽니까? 사기꾼이 제일 잘 삽니다. 사기꾼이 제일 먼저 잘하는 게 뭡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그러면 뭡니까? 센 종목을 사야 돼. 센 종목 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보여줘.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 동향, 환율 보라했죠. 개인 동향, 삼성전자 신용등급 보라했죠. 여러분 주식 살 때 실적 나빠가 나쁜 주식 산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식을 어떤 주식 삽니까? 호재와 주가가 저점이라고 사죠. 그런데 왜 주가가 빠집니까? 여러분 주식 살 때 언제 쌍끌이 매수 안 싸가지고 주식 빠졌습니까? 실적 나빠가 사지만 주가 나쁘다고 주식 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죠. 다 그런데도 진단 말이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입수하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는 거죠. 거기다가 뭡니까? 방송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후행성입니까? 아니죠. 선행성이죠.
도박해야 돼요. 도박. 누가 주식을 투자라고 했습니까? 야, 주식 사가 2, 3년 기다린 사람 없습니까? 주식 사가지고 30분 있어. 우리의 소망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수로 5배 사가, 하한가 사가, 상한가는 소화를 않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목균형 61평, 61평 다 였을 때 앞에 그룹이 바뀌었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세요. 아시겠죠? 내가 60일 다 했는데 구름이 안 바뀌었다. 그거는 매도예요. 확인하십시오.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했을 때 현상금 1,000만 원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꼭. 자, 이걸 얼만큼 신뢰도가 있는지. 자, 우리가 매매할 때 지금 원래 매매할 때 최근에 3년 동안 우리나라가 매매할 때 매매에 가장 좋은 적합한 차트가 스토캐틱 슬로우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틱 슬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틱 슬로우를 한번 보면요. 자, 스토캐틱 슬로우입니다. 자, 스토캐틱 슬로우 한번 보면 여러분 앞에 의문에서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의 타임에 자, 스토캐틱 슬로우가 매매에 쓰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침체 이탈 한번 볼게요. 스토캐틱 슬로우 매매 보면 침체 이탈. 그 다음에 중간에 골든 크로스 과열 진입입니다. 그런데 자, 앞구름이 붉을 때는요. 앞구름이 붉을 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구름이 붉을 때. 앞구름이 붉을 때 여기 매수, 여기 매수, 여기 매수 다 수익이 났습니다. 앞구름이 붉을 때는. 앞구름이 붉을 때는 스토캐틱 슬로우의 매매 포인트를 다 뿌려요.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구름이 의문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름이 의문일 때요. 의문일 때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자, 침체 있다면 과열 진입밖에 없습니다. 과열 진입. 과열 진입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매 스토캐틱 슬로우는 추세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추세는 MACD 보는 거죠. 네, 전문가님. 제가 보니까 3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뭐 상반기 전략 이런 거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상반기 전략요? 네. 아. 마지막으로 그거 짧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쉽지만 다음에 또 네. 오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표 중에 제일 정확한 지표가 역시계 곡선입니다. 역시계 곡선을 보면요. 자, 역시계 곡선 보면 자, 우리가 주식은 항시 4등분으로 8등분으로 움직입니다. 8등분으로 움직이는데요. 자, 8등분하고 3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게 역시계 곡선인데 역시계 곡선에서 보통 지금 자리가 보통 이제 8등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지금 자리가 항시 종료가 지금 자리입니다. 종료가 지금 자리인데요. 종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종료가 여기 있습니다. 종료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종료 있는 자리가 거래가 늘어야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래가 늘어야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에 있는데 지금 거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계 곡선 자리가 거래가 늘어야 상승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든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힘이 계속 없어요.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역시계 첫째 주가는 저점에서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가 늘면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은 때문에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4등분 자리에서 거래가 줄어드는 자리에 있습니다. 줄어드는 자리는 뭐냐면 지금 주가는 힘이 계속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가의 기준은 삼성전자입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는 하루 차이로 삼성전자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내내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60일과 20일의 신고가 종목을 사라 했던 이유인데 삼성전자 차트보다 더 센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보다 센 종목은 반대로 못한 종목.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 못한 종목을 삽니다. 좋고 나쁘다는 차트는 뭡니까? 여러분 센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내년에는 꼭 센 종목을 찾아서 떼돈 버는 여러분도 벤츠 S500을 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감았습니다. 감았는데 참 사랑해 주셔서 1년 동안 너무 감사한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교양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열심히 기대되면 죄송하고요. 내년에도 많이 우리 MTN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팬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천엽 신창원입니다.
네, 오전부터 정말 여기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다? 통일이 아니다, 상한가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올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이 신기 있는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를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더욱더 이 투자 대박,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